성리학, 그 중심에는요, 우주의 본질을 둘러싼 정말 거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.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논쟁,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지금부터 동아시아 사상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지적 혁명,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우주가 그냥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일까요?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, 코드 같은 걸로 움직이는 시스템일까요? 바로 북송시대 사상가들이 이 질문 앞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. 그리고요, 그들이 내놓은 답이 동아시아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죠. 아니,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했을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당시의 시대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. 이 지적 혁명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원래 유학이라는 건요,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었어요. 뭐랄까,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? 개인은 어떻게 해야 윤리적으로 살 수 있을까?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죠.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? 뭐 이런 거대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솔직히 말해서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때 당시 지성계를 꽉 잡고 있던 건 사실 불교와 도교였습니다. 이쪽은요, 우주가 뭐고 존재가 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철학을 쫙 펼쳐놓고 있었거든요. 거기에 비하면 유학의 세계관은 뭔가 좀 2% 부족해 보였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유학은 말 그대로 존폐의 위기에 부딪힙니다. 다른 사상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이제 유학도 스스로 우주가 뭐고 존재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철학적 토대를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.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된 거죠. 자, 이 거대한 도전의 첫 번째로 답을 내놓은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장제라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기,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개념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우주관을 펼쳐 보입니다. 장제 철학의 시작과 끝, 모든 것은 바로 이 기라는 한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기나 뭐 어떤 물질,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또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,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장제의 진짜 대단한 점은요, 이 기라는 개념 하나로 우주 전체를 다 설명해냈다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 우주는 그냥 거대한 기 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칙이나 원리는 뭐냐고요? 그것조차도 그냥 기가 움직이는 방식일 뿐이라고 본 거예요. 자,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. 이 거대한 우주 에너지의 흐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, 그걸 바로 천인합일이라고 불렀죠.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장제의 역동적인 우주관을 정말 잘 보여주죠. 그에게 우주는 그냥 텅 비고 멈춰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.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. 하지만 모두가 장제의 생각에 아, 그렇구나 하고 동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. 곧바로 아니, 그게 아니라 라면서 원리를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경쟁 이론이 등장하는데요. 그 중심에 바로 정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. 정의의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입니다. 자, 장제가 역동적인 에너지 기를 우주의 주인공으로 봤다면 정의는 아니다. 만물 속에 숨어있는 보편적이고 선한 원리, 즉 이야말로 진짜 근본적인 실체다 라고 주장한 거죠.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. 정의의 세계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. 먼저 이라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요. 그리고 기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세상 만물을 만드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우리의 진짜 본성, 그러니까 설계도인 이는 완벽하게 선한데 이걸 담아내는 그릇, 즉 재료인 기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불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도덕적으로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? 정의의 해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이 물질적인 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감정이나 욕망 같은 불순물들을 싹 걷어내고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던 그 순수한 본성,
바로 이를 계속 닦고 밝혀야 한다. 이거였죠. 자, 이제 두 사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. 장제에게 우주의 주인공이 기였다면 정의에게는 단연코 이였습니다. 도덕에 이르는 길도 한쪽은 우주와의 합일, 다른 쪽은 내면 성찰,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. 이렇게 동아시아 사상계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가 된 셈입니다.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었던 철학적 대립, 이 기나긴 논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인물이 드디어 등장합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 바로 주희입니다. 주희의 천재성은요,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장제와 정의, 이 두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들의 사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중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해냈다는 데 있습니다. 주희의 통합 모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?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자, 첫째, 이와 기. 둘 다 필요하다. 둘 다 필수적이다. 라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. 둘째, 하지만 둘 사이에 명확한 위계를 딱 정해줘요. 이가 더 근본적인 원리고 기는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틀을 가지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설명해냅니다. 원리 자체는 완벽하지만 재료인 기가 맑으냐 탁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. 정말 세련된 설명이었죠. 바로 이 문장이 주의 철학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.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리, 이, 그리고 변화무쌍한 현실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기,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버리면서 그는 길고 길었던 이기 논쟁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주희가 완성한 이 성리학의 영향력은요, 정말 상상을 추월했습니다. 그의 철학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 이념이자 학문의 절대적인 표준, 즉 정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 위대했던 철학적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? 그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논쟁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? 이게 절대 그냥 철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유학은요, 우주에서부터 인간의 본성까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론 체계를 갖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이론이 동아시아의 사회, 문화, 정치, 이 모든 걸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. 이 수백 년 전의 논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역동적인 기의 에너지로 보시나요?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나요? 나의 세계관은 과연 어디에 더 가까울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